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서울대학병원 한 수술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최대 빈민가 출신의 소녀가 집도의로서 심장 수술을 성공시킨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날의 수술을 지켜보던 관중석에 3명의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30년 전 인도에서 한 소녀를 살리지 못했던 한국의 심장외과 교수. 폐결핵으로 딸을 잃고 구멍가게로 생계를 이어가던 인도의 가난한 아버지,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을 이겨내고 의대생이 된 한국 소녀.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한 수술실에 모이게 된 걸까요? 그리고 빈민가의 소녀는 어떻게 심장외과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라비 빈민가와 서울을 잇는 때론 기적 같은, 때론 운명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야 쿠마르라고 합니다. 올해 17살이고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의 다라비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빈민가로 알려져 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고향이자 꿈을 키워가는 특별한 곳입니다. 다라비 공립고등학교 2학년생입니다. 키는 162cm로 인도 여학생 중에서는 조금 큰 편이고 어머니를 닮아 갸름한 얼굴에 굵은 곱슬머리를 가졌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처럼 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제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와 단둘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폐결핵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홀로 키우고 계십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제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시는 아버지는 제 인생의 영웅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여학생이지만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공부를 꽤 잘한다는 점입니다. 과목은 특히 생물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영어와 힌디어는 모두 능통한 편이고 최근에는 취미로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말이죠. 제게는 아주 특별한 꿈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짐했습니다. 꼭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요. 지금은 고프티 선생님 댁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한 달에 1,500루피를 벌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책 사는데 주로 씁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프리야, 일어나. 해가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잖니. 매일 새벽 5시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을 뜹니다. 낡은 선풍기가 소리를 내며 돌아가지만 뭄바이의 후덥지근한 공기는 여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일하는 게 힘들지만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빠. 일어났어요. 서둘러 교복으로 갈아입고 플라스틱 물통 바닥에 남은 물로 얼굴을 씻습니다. 다라비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이 오히려 제 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프리야, 이거라도 먹고 가렴. 아버지가 주신 따뜻한 사모사를 먹으며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소녀이지만 언젠가는 이곳 다라비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뭄바이 작은 골목에서 큰 꿈을 키워가는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지금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한국 사람들 앞에서 수술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되어 꿈만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한국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들어봐 주셔요. 어느 더운 여름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고프티 선생님 댁에서 청소를 하던 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아시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온 김민수 교수입니다. 웰컴 썰.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프티 선생님은 인도 한국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라 종종 외국 손님들이 방문하곤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어도 조금 합니다. 제 한국어 대답에 김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고프티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아는 특별한 아이예요.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의대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김 교수님은 갑자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독학하고 있어요.
특히 굿닥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장사 시간에는 절대 전화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리야, 가게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고프티 선생님이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프리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어떡하죠? 그때 김 교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알아요? 다라비 종합병원이에요. 하지만 걸어가도 30분은 걸리는데. 김 교수님은 즉시 자신의 차를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이니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병원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응급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수술비가 20만 루피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인도 한국 의료 협력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프리아 씨의 아버님은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환자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프리아 씨,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우리 프로젝트에는 장학생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합격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도, 제 꿈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나중에 의사가 되면 꼭 다라비에 돌아와서 이곳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당신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병실에서 잠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니 1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고 김 교수님이 계셨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다라비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의대 입학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 6개월 동안 저는 잠깐의 휴식도 없이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밤에는 병원 구석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프리야,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는 게 좋겠어. 병원 청소부 아저씨가 늘 그러셨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병원 매점을 운영하게 되셨고 저는 매일 병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갈게요, 라메시 아저씨. 책상 위에는 의학 용어집과 생물학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 교수님이 주신 한국 의대 교재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었기에 매일 밤 1시간은 한국어 공부에 할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프리야, 잠깐 시간 있니? 고개를 들어보니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시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네, 시타 언니. 너희 어머니를 기억한단다. 내가 처음 간호사가 됐을 때. 그때 내 어머니가 이 병원에 오셨었거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늘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 프리아가 꼭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시타 간호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도와주고 싶어.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기록해온 환자 케이스 노트야.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 환자와의 소통 방법까지 전부 적어뒀어. 시험에도 도움이 될 거야.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선물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시험 전날 밤 아버지가 매점을 정리하시고 제게 오셨습니다. 프리야, 이거. 아버지가 내미신 것은 낡은 빨간 스카프였습니다. 내 엄마가 매신 거란다. 엄마를 생각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의 스카프를 메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서 김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프리아 씨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되고
문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타 간호사의 노트에서 봤던 케이스들이 하나둘씩 문제로 나왔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의 경험이 담긴 그 노트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지식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뭄바이 의과대학 최초로 다라비 출신 학생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병원에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님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로고가 새겨진 하얀 가운이었습니다. 4년 후 이 가운을 입고 다시 만나요. 그때는 동료 의사로서 가운을 받아들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스카프 너머로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의 진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시타 간호사의 도움, 김 교수님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되어 움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다라비의 첫 번째 여의사가 될게요.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의과대학 1학년을 시작한 지 2달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해부학 수업을 시작으로 밤 11시 도서관, 폐관 시간까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프리야, 이번 주말에 한국에서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 동기인 아니타가 수업이 끝난 후 제게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뭄바이 의대에서는 매달 한국의 의료진들이 와서 특강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분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신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소아심장 전문의래.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너를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하신대. 주말 강당에는 한 여의사가 서 계셨습니다. 박선영 교수님이었습니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프리야 쿠마르 학생. 강연이 끝난 후 박 교수님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김민수 교수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라비의 희망이라고. 박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를 아나요? 사진 속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인도 소녀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나의 첫 환자였어요. 뭄바이의 빈민가에서 온 소녀였죠. 복잡한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난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했어요. 박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 후로 나는 매년 인도를 찾아왔죠. 가난한 아이들의 심장 수술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프리야, 다음 주부터 내 수술을 참관하지 않겠어요? 1학년에겐 이른 경험이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저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박 교수님의 수술실에서 저는 의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5살 소년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저희 병원 청소부였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수술 전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프리야, 이리 와보세요. 박 교수님이 수술 도중 제게 손짓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손끝에서 한 생명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의사의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8시간의 긴 수술 끝에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아이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당신의 눈빛이 박 선생님과 똑같거든요. 그날 밤 병원 옥상에서 박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프리야,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30년 전 그 소녀가 떠올랐어요.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당신처럼 의사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박 교수님은 먼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이고 희망이죠. 당신의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지만 이제 당신이 다른 이들의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은 제게 작은 수첩을 건네셨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기록한 수술 노하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방학마다 한국에 와서 나와 함께 공부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다라비의 첫 심장외과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그 소녀의 죽음이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꼭 다라비의 아이들을 지키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30년 전 그 소녀의 꿈이 이제 제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박선영 교수님과의 약속대로 2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연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울지는 말아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놀라실 테니까. 박 교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들어보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몰랐던 눈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뜻밖의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휠체어를 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프리아 언니, 만나서 반가워요. 16살 소녀 민지였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안고 태어나 여러 번의 수술을 견뎌낸 소녀였습니다. 그동안 박 교수님께 민지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민지야, 너무 예쁘구나. 제가 달려가 안아주자 민지가 예쁜 손으로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언니가 우리 병원에 온다고 해서 할머니께 부탁드려 이거 만들었어요. 민지가 건넨 것은 손뜨개 목도리였습니다. 하얀색 바탕에 초록색 하트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할 때마다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대요. 저도 언니를 위해 열심히 뜨개질을 했답니다. 목도리를 목에 두르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닌 서로를 보듬는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수술실에서 박 교수님의 수술을 참관하고 저녁에는 민지의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아요? 뭐가 되고 싶은데? 저도 의사가 될 거예요. 언니처럼요. 민지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언니처럼 먼 나라에서 와서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의사는 처음 봤어요. 저도 나중에 언니처럼 되어서 다른 나라의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날 밤, 박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심장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 발대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꿈을 시작합니다.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프리아가 다라비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지가 서울에서 그랬던 것처럼 질병과 가난은 어린 생명들의 꿈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꿈을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아시아 각국의 심장병 어린이들의 사진이 비춰졌습니다.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그리고 제가 살던 다라비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프리아는 우리의 다리가 될 거예요. 인도와 한국을 잇는 희망의 다리가 될 거예요. 모임이 끝난 후 민지의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프리아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도시락통이었습니다. 민지가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내일 아침에 드세요. 우리 민지가 직접 김밥 만드는 것도 도왔어요. 도시락을 받아들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뭄바이의 별들과 같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민지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다라비에 가서 읽어보세요. 비행기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프리아 언니에게. 언니가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심장이 행복하게 뛰는 걸 느꼈어요. 수술 후 처음으로요. 언니는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도 꼭 의사가 되어서 언니가 다라비에서 병원을 열 때 같이 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우리 꼭 약속해요. 편지 끝에는 민지가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함께 뛰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빛났습니다. 의대 졸업식 날, 저는 세 개의 사진을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30년 전 박선영 교수님의 첫 환자였던 소녀의 사진,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민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졸업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다라비의 희망심장 클리닉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심장을 치료하는 작은 병원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객석 뒤쪽에서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이제는 19살이 된 그녀는 서울대 의예과에 입학한 새내기였습니다. 프리야 언니, 약속 지켰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울리자 박선영 교수님과 김민수 교수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의사들이 들어섰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아시아 각국의 의사들이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프리아의 희망심장 클리닉은 혼자만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주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 봉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의 작은 꿈이 이렇게 큰 희망이 되어 돌아오다니. 한 달 후, 다라비의 작은 골목에 희망심장 클리닉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 살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첫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5살 소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릴 적 다니던 학교의 청소부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프리아라고 해요. 선생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선생님처럼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요. 소녀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 교수님과 저, 그리고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함께 했습니다. 수술실 한쪽에선 민지가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밤늦게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매점에서 사온 차이를 마시며 민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기억나요? 5년 전 서울에서 제가 그린 그림 말이에요. 하얀 가운을 입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말이지. 이제 그 그림이 현실이 되었네요. 그때 문이 열리고 작은 프리아의 어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12년 전 찍은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청소하시던 어머니를 도와주셨을 때입니다. 사진 속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언젠가 꼭 의사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문득 저 멀리 다라비의 거리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희망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프리아 학생. 뒤돌아보니 박 교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교수님은 30년 전 소녀의 사진을 꺼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잃어버린 꿈이 없게 해요. 모든 아이들의 심장이 희망으로 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꿈, 그 소녀의 꿈, 그리고 제 꿈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클리닉 앞에는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들이 아픈 아이들을 안고 희망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기 전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어머니의 꿈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꿈들을 살려내겠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클리닉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심장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또 다른 심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하우스였습니다.